자, 오늘은 로버트 그린의 권력의 48가지 법칙 중에서 가장 논쟁적이면서도 어쩌면 가장 현실적인 법칙 하나를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바로 제2법칙, 친구를 너무 믿지 말고 적을 활용하는 법을 배워라 입니다. 프랑스의 절대군주 누이 14세가 이런 말을 남겼죠. 이 말이 뭘 의미할까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권력 관계의 씁쓸한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런 순서로 한번 이 법칙을 뜯어보려고 해요. 도대체 왜 이런 말을 하는 건지 그 숨겨진 논리를 같이 한번 따라가 보시죠.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권력의 역설적인 법칙. 이게 왜 역설적이냐면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충성심이나 의리 같은 가치들을 그냥 정면으로 뒤집어 버리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로버트 그린의 주장은 이거예요. 권력의 세계에선 감정이나 우정 같은 걸 믿는 순간 그게 바로 전력적인 실수가 된다는 거죠. 오히려 어제의 적이 오늘의 가장 강력한 아군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좋아요. 그럼 두 번째로 넘어가서 이 법칙의 첫 부분을 좀 더 깊게 파고들어 보죠. 바로 친구라는 보이지 않는 위험입니다. 도대체 왜 친구가 그렇게 위험할 수 있다는 걸까요? 이 위험이라는 게 대놓고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되게 미묘하게 시작하거든요. 처음엔 그냥 듣기 좋은 말, 아첨으로 시작하죠. 진실을 말해주기보단 기분 좋은 말을 해주니까요. 근데 그러다가 내가 뭔가를 베풀어주면 그게 고마움이 아니라 어느새 조용한 질투로 바뀌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거죠. 이게 그냥 이론이 아니에요. 실제 역사에서 아주 비극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비잔틴 제국의 황제 미카엘 3세의 이야기입니다. 미카엘 황제는요, 어릴 때부터 친구였던, 심지어 마구간직이었던 바실리우스를 정말 순수한 우정, 그 애정 하나만 믿고 공동 황제로 앉혔어요. 그런데 이게 웬걸, 바실리우스가 권력의 맛을 보더니 그 안에 잠자고 있던 야망이 깨어나 버린 거죠. 결과는 정말 끔찍했습니다. 권력에 완전히 미쳐버린 바실리우스는 자기를 그 자리에 앉혀준 친구이자 은인인 미카엘 황제를 잔인하게 살해하고 혼자 황제가 됩니다. 보세요. 감정에 기댄 판단이 어떤 비극을 낳았는지 역사가 우리에게 던지는 아주 차가운 경고 메시지죠. 자, 그럼 이제 법칙의 후반부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적이 더 유용한 이유입니다. 여기서부터 충성심에 대한 진짜 역설이 시작되죠. 어떻게 옛 적이 더 쓸모있을 수 있다는 건지 한번 보죠. 로버트 그린이 여기서 검증된 충성심이라는 아주 재미있는 개념을 이야기해요. 생각해보세요. 어제 적이 내 편이 됐어요. 그럼 이 사람은 뭘 해야 할까요? 자기가 진짜 충성스럽다는 걸 증명해야만 하겠죠. 과거의 잘못을 씻고 자기 가치를 보여줘야만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요. 이건 변덕스러운 감정이 아니라 철저히 계산된 필요에 의한 충성심이라 오히려 훨씬 더 단단하다는 겁니다. 이 표를 보시면 딱 감이 오실 거예요. 친구와의 동맹은 기반 자체가 감정, 기대 이런 거라 굉장히 불안정해요. 언제 틀어질지 모르죠? 하지만 옛적과의 동맹은 어때요? 상호 이익. 내가 너한테 충성을 증명할게. 넌 나한테 이걸 줘. 이런 식으로 아주 실용적이고 안정적이라는 거죠. 나폴레옹 밑에 있던 탈레랑과 푸제라는 두 장관이 딱 이 경우였어요. 이 둘은 개인적으로는 서로 죽이고 싶을 만큼 싫어했어요. 그런데도 자기들의 목표가 같을 때는 정말 완벽하게 손을 잡았다는 거죠. 사적인 감정은 일에 전혀 끌어들이지 않았던 겁니다. 자, 네 번째 주제는 라이벌이라는 숫돌입니다. 적의 가치가 단지 내 편으로 끌어들이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나랑 계속 싸워주는 적의 존재 자체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기 이 말이 핵심이에요. 숫돌이 칼날을 날카롭게 하듯 강력한 라이벌은 당신의 지혜와 기술 그리고 집중력을 갈고 닦는다. 그러니까 라이벌이 있어야 내가 긴장하고 더 노력하고 나태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나를 계속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되는 셈이죠. 이걸 극단적으로 활용한 사람이 바로 마오쩌둥입니다. 그는 심지어 일본의 침략이라는 엄청난 국가 위기를 오히려 우리 군대를 훈련시키고 내부를 하나로 뭉치게 할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외부의 적을 이용해서 내부의 힘을 키운 거죠. 정말 무서운 전략가죠? 자, 이제 마지막 5번째 파트, 권력의 냉혹한 규칙입니다. 이 법칙은 그냥 이렇게 해라 하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에요. 그 이면에는 권력이란 게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아주 차가운 철학이 깔려 있습니다. 그 철학의 핵심 기둥이 바로 이 3가지입니다. 첫째, 행동의 좋고 나쁨이 아니라 오직 결과로만 판단하는 비도덕적 현실주의. 둘째, 절대 감정에 휩쓸리지 않는 감정 통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대방의 진짜 속마음이 뭔지 꿰뚫어보는 심리적 통찰력. 이 3가지가 기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로버트 그린이 아주 냉소적인 예외를 하나 이야기합니다. 친구가 딱 한 가지 쓸모 있을 때가 있다는 건데요. 바로 더러운 일을 시킬 때입니다. 왜냐? 다른 사람은 안 할 위험한 일도 개인적인 충성심 때문에 친구는 해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리고 이 이야기에 정말 어두운 뒷면이 있어요. 만약 그 더러운 일이 잘못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그 친구를 희생양으로 삼아서 나는 쏙 빠져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친구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거죠. 이야, 이게 바로 권력의 가장 차갑고 비정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이 법칙이 우리에게 말하는 건 결국 이거예요. 친구의 마음속에 숨어 있을지 모르는 질투를 항상 조심해라. 감정에 기댄 관계보다는 서로의 이익에 기반한 동맹을 만들어라. 라이벌이 있어야 내가 더 발전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감정 컨트롤을 잘해서 객관적인 판단을 내려라. 마지막으로 절대 경계를 풀지 마라. 이겁니다. 궁극적인 규칙은 단 하나입니다. 절대로 방심하지 말 것. 정말이에요. 내가 이제 좀 괜찮네 하고 마음을 놓는 바로 그 순간이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 칼날은 내가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서 날아올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자,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나니 이런 질문이 남네요. 우리 각자의 삶에서 사람에 대한 따뜻한 신뢰와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한 이 차가운 전략적 생존, 그 사이의 균형을 우리는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